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2024년) 세월호 10주기를 맞은 4월 16일, 우리는 제주에서 안산까지 자전거 순례를 하게 되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은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기억식을 하고 싶었다. 10년 전 세월호는 제주로 가던 도중 침몰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그들은 제주에서 안산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국가의 무능한 대처와 폭력은 이 참사를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끝매이지 않고 끌어오게 되었고, 슬픔과 고통을 남겨놓았으며 많은 사람은 분노와 회의감을 느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와야만 했었던 제주에서 안산으로 그 밟지 못한 길을 직접 밟으며 행동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안산까지 4.16km를 27명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이다. 깃발과 현수막을 내걸고 노란 티와 안전모로 기다란 노란색 물결을 만들어 전국 곳곳을 이어 놓았다. 목포에서 광주, 전주, 부여, 천안, 수원, 그리고 마침내 안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과 도로 위의 차들이 우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했을 것이다. 처음 자전거 페달을 밟았을 때 몸은 가벼웠고 자전거는 쭉쭉 나아갔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던 자전거 행렬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길고 긴 오르막을 허벅지에 열이 나면서 오르기도 했고, 하루 90km 이상 자전거를 타는 날이면 가면 갈수록 자전거는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꼭 안산까지 완주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수도권으로 꼭 이 행렬이 가로지르기를 바랬다. 이번 자전거 순례의 이름은 집으로 가는 길, 구호는 집으로 가자였다. 그들은 집으로 가야만 했기에, 가고 싶었기에 나 또한 가고 싶었고 도착하고 싶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는 날도 있었고 세찬 비와 찬바람이 불어온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집으로 가자, 화이팅을 외쳤다. 주변 분들은 우리에게 도움과 응원을 주시며 힘을 보태주었고,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짓과 인사를 해주셨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세월호가 꺼내져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연대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 들르는 도시들마다 플래시몹을 하고 시위를 했고, 도착해서는 4,160명의 합창단 중 일부로 힘을 보탰다. 서로가 힘을 모으며 움직여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안전사회를 이루었을 때 나는 우리의 힘을 느끼고 싶고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네, 지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제주에서 안산까지 자전거 순례를 한 제주 청소년들의 제주 기억관 10주기 프로젝트 집으로 가는 길 자전거 순례단원인 배재호 학생의 후기, 네, 감상했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주 청소년들이 10주기를 맞이해서 10주기 기억식을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평가회의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단원 FM에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정말 이 청소년들의 이런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알려나가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제주기업관 청소년 세제모 친구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래로 4.16 합창단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마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꿈이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준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이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데 우리들의 사랑을 쉽게 하니 나는 기다리리 준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이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데 우리들의 사랑을 쉽게 하니 내가 또 기다림의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제주 청소년들이 안산까지 자전거 순례를 제가 4.16km라고 했는데 416km를 네, 달려왔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한국일보 5월 28일 기사 세월호 유가족 정신치료 늘고 있는데 치과치료 탓한 해수부 조소진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금 지원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직회부하자 주무부처인 해수부 3부는 1315자짜리 설명 자료를 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 관찰, 취재와 다른 치과, 한방치료 등에 쓰여 의료비 지원 연장을 필요하지 않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같은 설명 자료는 정부 주장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고 피해자를 챙겨야 할 주무부처가 치료 문제를 비용, 편익, 논리로 재단하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27년 한국일보가 강성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10년간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정신치료를 받는 인원과 치료 건수를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2016년 43명이었던 치료 인원수가 7년이 흐른 2023년 142명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신체 치료 수는 2014년 6,089건에서 7년이 흐른 2023년 6,886건 등으로 수가 줄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해수부는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이 과도하는 근거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 한방치료로 편중돼 있고 최근 3년간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억 2,900만 원 중 치과, 한의과 지원 금액이 15억 9,300만 원으로 약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 치료 인원과 건수 등을 분석한 게 아니라 치료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만을 따진 것이다. 치과 치료는 임플란트, 레진 치료에 한의과는 환, 공진당, 관절, 고 처방에 사용됐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와 유가족은 신체 치료와 정신 치료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지원 건수가 아닌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치과 치료를 받은 유가족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가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제 정부 통계에는 신체 치료로만 분류된다. 인과관계가 생략된 것이다. 유족들은 사고 후 시간이 지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더욱 자녀의 빈자리가 커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증상이 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21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건강실태조사에서도 불면증, 고혈압, 잇몸질환, 관절염 및 류마터스, 우울증 순으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트라우마 의료 지원은 몸과 마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트라우마는 심리적 질환은 물론이고 면역력 저하, 근골격계 질환, 대사성 질환 등 신체적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은 28일 본회에 표결 붙여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에 어떻게 적정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냐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무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5월 28일 이미 본회의 거쳐서 지난 것인데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서 네, 상정이 돼서 네,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김진표 의장이 이것을 상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날 당일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었고 고영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계속적으로 애를 많이 써서 상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시키고 네, 표결해서 네,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트라우마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날 수도 있지 모르는 것이고 10년이 지났다고 치료가 완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으면 신체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체 질환에 한정돼서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은정 어머니. 네. 네, 끝까지 저희가 일단 5년 연장을 해놓은 것이고 저희는 무기한 삭제를 기한 삭제를 원했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다시 5년만 연장된 상태입니다. 5년 후에 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식 잃은 부모들이 5년 연장이 됐다고 해서 지금 늦게 이런 트라우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이 평생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5년 갖고 또 말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참 네, 마음이 어쨌든 아픕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저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맞아요. 같이 있었던 우리 생존 학생들도 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트라우마 치료, 네, 기한 삭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전국에 계신 세월호 곁에 함께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서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김현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단원 F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서울 북쪽 끝에 있는 도봉구에서 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네.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의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 그리고 10주기에 무엇을 하셨는지 질문이 너무 길죠. 하나씩 할까요? 제가 머리가 좀 괜찮아서 괜찮죠? 상관없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럼 도봉 모임 자랑 겸 활동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7년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광우병 사태 때 제 아내랑 이제 그 서울 중앙에 있는 집회를 나가게 됐어요. 중앙에 있는 집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표식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그때 세 번째 집회인가 네 번째 집회 때 청년 둘이 이렇게 세모난 깃발에다가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이라는 와, 홍급 깃발을 만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갔죠. 아내랑 쫓아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들이 제가 생긴 게 그렇죠. 경찰인 줄 알았대요. 경찰인 줄 알고 네, 이 친구들은 도망가고 나는 쫓아가고 무서웠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광우병이 이제 중앙에서 하는데 그러면 주말에만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네. 집회가. 그러다 보니 그럼 도봉구에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그런 해프닝이 좀 있은 다음에 고민하다가 그러면 평일날 저녁에 도봉에서 1인 시위 피켓팅이라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게 쌍문역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기 서울에서 들어오려면 네. 그때 지하철로 들어가려면 4호선을 타야 되니까는 힘들었고 버스가 한 번에 오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쌍문역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음. 피켓팅을 시작을 했어요. 어. 그거를 한 2년 넘게 2년 넘게 계속 광우병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광우병이 정리가 되면서 야, 이 다음에는 그럼 뭘로 넘어가지 했는데 그때부터 나온 게 전국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이라는 해서 진알씨라고 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걸 도장을 찍어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조선일보, 조중동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아. 라는 그거를 한 2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매일 월화수목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찾고 도장 찍어서 나눠주고 대단하시네. 얼른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출근 준비해서 출근하고 와. 그러면서 그거의 연장선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충북 옥천에서 네. 그 동네만 유일하게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 충북 옥천에. 아. 거기서 매년마다 조반마라고 그래서 음.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조반마도 매년 참여를 했었죠. 음. 조반마도 매년 참여를 했다가 네. 이 세월호 참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세월호 참사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또 다시 이제 광장에 나가 봤는데 광장을 나가 보니 실제 처음에 이제 천막이 쳐지고 나서는 1000주교 부스밖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야씨 왜 기독교는 없을까? 아. 그래서 제가 기독교 부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기독교 부스를 만들었고 뭐를 생각을 해냈냐면 천주교가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40일 단식 기도가 있다. 아. 그래서 우리 방인선 목사님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홍수 목사님 부산에 이 두 분 목사님을 설득을 해서 40일 단식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됐던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럼 내가 세월호 가족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그해 2014년 제 기억으로는 11월쯤으로 했는데 이제 한참 네. 특별법 얘기가 나올 때 저희 동네에 사는 이제 그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그럼 세월호 특별법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가를 간담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는 차웅이 엄마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또 한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엄마인지. 하여튼 두 분이었어요. 엄마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너무 잘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특별법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네. 두 분 엄마를 모시고 네.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분 엄마한테 특별법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 그 도봉분이 어느 한 분이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담회는 네. 정말 40분 동안 일도 못하고 40분 내내 서로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뭐 힘내시라. 14년도면은 한참 그럴 때였어요. 네. 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40분이 훌라당 지나갔고 이 엄마들은 다시 안사를 내려와야 되니까 네. 아시잖아요. 도봉에서 안사 오는 청나기 시간이. 멀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간담회 형식은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고 그 계기로 세월호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도봉에서. 여전히 시작은 목요일날 쌍문역에서 피켓팅하는 걸로 여전히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2주기를 맞으면서 네. 쌍문역이 아닌 창동역으로 넘어갔고 창동역에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아이들이 돌아오는 금요일로 그래서 금요일로 바뀌게 됐고 그 금요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네.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야 그러면
매주 금요일 할 게 아니고 격주로 한번 하면 동력이 좀 붙지 않겠냐. 아, 그래서 격주를 한번 해보자고 탁 정리를 했어요. 네. 웬걸 격주로 하니까 반으로 더 안 나오는 거야. 우리 활동가들이 아, 한 3달 하다가 원위치. 아.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나 무슨 눈이 오나 매주. 공휴일만 빼고는 매주 금요일 7시에 창동역 1번 층구에서 아, 그리고 이제 거기 고가 차도가 만들어지고 광장이 만들어지면서 네. 비도 안 맞고 아, 눈도 안 맞습니다. 아, 바람은 엄청나게 맞고 있지. 아.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저희가 인원은 전체가 다 모이면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네. 실제 이제 금요일마다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주기는 네. 이어서 제가 머리 좋죠. 네. 10주기는 저희가 1월 달에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매년 1월 달마다 이제 올해 주기 사업을 어떻게 한가 회의를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제가 그 세월호 참사 10주기 준비위원회부터 활동부터 10주기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계속 몰래 도봉에 갖다 알렸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항상 저희가 새로운 거를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10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가미만 할 도봉 사람이 하는 거지 10주기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거를 그대로 쫓아가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래서 10주기에는 뭐 해도 해오던 건 그대로 해오되 내용은 10주기 위원회에서 준비해온 것들. 아, 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세월호 10년여 사람들. 사람들, 네. 10년여 사람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한 50여 명 왔고 국회의원 도봉구에 있는 국회의원 왔고 전 구청장 왔고 그래서 육반 부모들이 왔는데 육반 부모들이 오자마자 자기네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할 테니 시키지 마라. 오케이, 니네는 얘기하지. 니네는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마라. 우리들만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신 분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마지막으로 꼭 다짐은 10주기 어떻게 넘길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다짐의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우리 태민 엄마가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지막에 한마디 태민 해야지.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그거를 시작으로 저희가 매년 우리 이제 그 가협이나 네. 연대에서는 추모의 달을 4월 17일에서 4월 16일로 선포를 하잖아요. 한 달간. 네, 네. 저희는 4월 1일에서 4월 30일로 추모의 달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달 한 달을. 아, 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에 선포식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금요일 날 그 저희 금요 실전 마치고 당연히 기자회견 진행하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분들 발언 듣고 그다음에 선포문 낭독을 하고 그래서 3월 마지막 날 그 추모의 달 선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월 12일 두 번째 금요일 네. 두 번째 금요일 날 기억문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도봉 기억문화제. 요번 도봉 기억문화제는 나름 정말로 머리를 쥐어짜서 네. 어떤 기획을 했냐면 세월호 가족의 은지 아빠, 네. 이태원 가족의 은지 은지 아빠, 같은 이름이 네. 있었구나. 네, 이렇게 은지 아빠. 그 이태원 가족의 은지 아빠의 은지 송은지 씨가 한 살 적은 아이고. 한 살 적은 우리 단원고 아이들보다 98년생. 네, 98년생. 아유. 기획은 이렇게 했으나 우리 은지 아빠. 은지 아빠가 서울 지리를 몰라서 안산의 은지 아빠 얘기하시는 예, 거죠? 안산의 은지 아빠가 엄청 늦게 오신 거예요. 오, 운전 잘하는데. 예? 그래서 운전 굉장히 우리가 잘하시는 왜냐면 분인데. 8시 반에 끝나야 되거든. 모든 그러게 프로그램이 네. 8시 15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계속 간담회 시간을 뒤로 늦췄는데 어쩌면 좋아.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이태원 은지 아빠를 먼저 간담회를 하고 그 간담회를 끝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봉 합창단에 요번에 저기 그
세월의 흐름, 사천백 그거를 12분짜리를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하는 도중에 은지 아빠가 왔군요. 은지 아빠가 와서 그래도 왔네요. 은지 아빠가 와서 은지 아빠가 왔는데 경빈 엄마가 하는 얘기, 경빈 엄마랑 같이 오셨거든요. 하도 느끼니까 중간에 다음에 다시 올 테니 다음에 간다음에 우리 간다음에는 다시 하자 뭐 이러고 중간에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획은 불발이 되고 이제 그 경빈 엄마랑 은지 아빠랑 또 따로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기억문화재를 작년부터 이제 좀 바꾼 거는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령을 되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20대가 청년이 하기.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거는 나이 먹은 사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재를 바꿨고요. 그 문화재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네. 서울 문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네, 서울 네. 광장에서.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부스 하나를 맡아가지고 아, 거기서 책을 팔았죠. 오, 아. 완판했습니다. 완판. 무슨 책? 어떤 책을 팔았나요? 520번의 금요일 아. 저희 그책 가요백서. 세 권짜리를 더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권 이상을 팔았습니다. 아우, 네. 멋져요.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희한테 수고비는 안 주시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지. 뭐 아이스크림. 하셨습니까? 근데 뭐 거기서 먹었던 김밥은 되게 맛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도봉합창단 10명이 그 서울 기억문화재 때 합창단으로 들어가서 합창까지 또 하고 아, 네. 대단하십니다. 도봉 화이팅. 네. 그리고 저희가 매년 4월 16일이 되면 출근길에 리본 나눔을 합니다. 아, 서울의 대단하시네. 도봉 지역에 있는 각자 음, 지하철역에서 요번에도 2,000개 정도를 근데 요번에는 일찍 내려와야 돼서 많이는 못하고 30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 2,000개 나눔을 하고 기억식에 리허설에 참석을 해야 돼서 그거 하고 또 한 10명이 내려와서 기억식에 참석을 했고 그게 이제 4월 16일 얘기. 네. 그리고 그달 금요일 19일 금요일에는 네.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 안고 예, 저희 공동체 상영을 했고 옴니버스. 네. 네네 창현 엄마 아빠하고 그 간담회를 했고 네. 마지막 금요일 26일에는 네. 6반의 호성 엄마, 금요일은 태민 엄마, 네. 영만 엄마, 동영 엄마 아빠 네. 5번 오셔서 북 520번째 콘서트. 금요일 네. 네. 북 콘서트인데 실제 자기가 그 읽었던 부분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걸 챕터별로 하나씩 해서 쭉 들어가면서 얘기했고 저희가 마지막에 동영 아빠한테 부탁한 건 동영이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갖고 와라. 그래서 동영 아빠가 또 써왔어요. 써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셨고 저희 그 합창단에 지휘를 해주셨던 그 소프라노 분이시거든요. 실제 프로 소프라노 분이시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들한테 보내는 편지. 위로 노래, 노래. 노래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져서 저희의 그 주기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했고 중간에 하나 빠진 건 네. 저희가 그 행진 전국 전국 시민행진 때 시민행진. 다른 참석 못 찾지만 시작부터 끝은 하자 그래서 네. 진도 때 네. 그리고 서울행진 때는 했고 서울행진 이전에 그 나무 전달하는 거는 네. 이미 안산에서 출발할 때 나무를 심어야 됐기 때문에 미리. 택배로 안산에 가장 많이 있다고 판단된 벚나무를 택배로 보내서 지금 4.16 생명안전공원 무지에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때 이제 생명안전 부지에 나무들을 전국에서 온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네네. 지금 안산시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이제 꽃씨를 뿌려야 된다고 정비하는 바람에 다시 가엽으로 캐서 가요 각 화분에. 화분에 네, 네, 한 나무씩 심어져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그래서 조금 몸살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엽 운동 주차장이 아주 풍성합니다. 하천으로. 네. 네, 이렇게 도봉의 엄청난 10주기 사업들하고 그동안 해오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10년을 이어온 힘은 무엇인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다 공감하실
국회 앞에서의 박근혜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같이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하지만 감동의 순간이었던 거는 가장 기억으로 남고요. 네. 도봉 모임에서의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안산 순례길 지금 네. 네. 매달 세 번째 순례길. 토요일에 하는 네, 안산 네, 네. 순례길 누가 만들었게요? 도봉. 저희가 만든 아 그래요? 네, 그거 저희가 기획해서 오. 저희가 만들었고 저희는 그 현미쌤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현미 쌤은 그냥 이렇게 참여만? 광고만 하시는 광고만. 분이지 아. 그거를 처음에 만든 사람. 아. 근데 저희가 만들 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늘공원이 처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 하늘공원 와서 소풍식으로. 아이들한테 네, 인사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공원에서 기억교실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단원고, 맞아. 기억저장소, 생명안전공원부지까지 이렇게 이렇게 음. 길을 만들었고 그 저작권을 저희가 4.16 기억교실에 넘겼죠. 아. 그거를 본따서 만든 게 다크 투어라고 해서 하늘 저기 지금 크게 많이 나눠져 있는 아이들 있는 곳. 공원. 예, 그래서 예. 마지막에 인천까지 가는 아. 그 다크 투어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 아. 아쉽게도 두 번째 되던 해에 코로나가 하면서 그 다크 투어는 못 이어졌고요. 다시. 그렇죠. 네, 다시 그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만든 게 네. 안산 소풍. 소풍. 안산으로 와서 네네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자. 세월호 가족들이 좀 웃게 이렇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좀 웃는 모습. 그리고 우리 도봉으로 모시는 것도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근데 이제 올해 재개가 올해 좀 돼서 올해는 이제 다시 도봉으로 모시는 그런 그 소풍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이게 가장 기억에 세월호 활동을 하면서 전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도봉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고. 네. 그 10년을 이어님은 아무래도 우리 도봉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력들이 많이 좀 바뀐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그 도봉구에 사는 걱정 많은 사람들을 시작할 때는 이 총각 처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활동을 하랬더니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했구나. 연애를 해서 아, 좋은 저- 일이에요. 결혼을 해서 한 분이 나오시면 한 분은 애를 봐야 돼요. 아.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커서 커서 중학생들이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와, 벌써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그 아이들이 요번에 합창단에 참여를 하고 대단하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저희 요번에 동영상 찍을 때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많았어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네. 예. 그럴 때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가장 불끈불끈 힘이 나면서 우리가 별이 된 아이들은 못 지켰지만 이 아이들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 예, 그런 게 가장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봉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활동으로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다음에 이웃 또는 하나의 가족이 된 거 됐잖아요. 저희가 도봉하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쩔 때는 가장 뿌듯할 때도 있지만 네. 어쩔 때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제 차에 보면 노란 리본이 좀 큽니다. 이만한 노란. 차에 붙이는 스티커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노란 큰 거. 리본이 이 양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척들이나 식구들이 보면 두 개 떼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 하나만 하나만 좀 떼. 어떻게 떼주면 안 되겠니? 아. 근데 그거를 못 떼는 이유가 제가 16년도에 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와이프가 운전하고 난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와이프가 여기 얼굴에 있는 점을 빼준다고 동네 정형외과를 가다가 이 신호를 무시한
차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을 하면서 저희 차를 와이프 쪽 있는 운전사 쪽을 아이고, 받았거든요. 어. 차 견적만 600만 원 나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사모님 뭐. 와이프랑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아우, 너무 다행이다. 아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이 노란 리본. 노란 리본 덕에 아이들이 지켜줘요. 감사하다. 그런 나한테 노란 리본을 띄라 아니,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지.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죠. 예. 아우. 근데 불편한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음.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할 과속하면 수가 안 되죠. 없습니다. 네. 차선 변경 마음대로 안 할 수가 됩니다. 맞아요. 안전. 항상 이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불편합니다. 맞아요. 바른 생활 해야 돼요. 노란 리본 단 맞습니다. 차들은 다. 그리고 어느 날 와이프가 오는데 여보 오늘 집에 오는데 이상한 차가 옆에서 계속 빵빵빵빵 대고 가는 거야. 뭐 아니 저 안국역쯤에서 들어가는데 뭐 이상한 빨간 차가 검은 차가 막 울리고 가. 뭔가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지성 아빠 페북에 이 노란 리본 2개를 빡 붙이는 차가 너무 누군가. 반가워서 클락션을 눌렀다고. 저희도 그래요. 가다가 노란 리본 보면은 우리 팀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지 어떤 사람이지 얼굴 궁금해갖고 네. 막 앞에 막 음. 가서 보고 그러거든요. 서울에서 큰 노란 리본 2개는 제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2015년 음. 2015년에 호성 엄마가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아직까지는 경황도 없고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사회 참여도 많이 안 해봤는데 너무 시민들한테 받는 것만 같으니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좀 찾아달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년 겨울만 되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쪽방이라고 전체 쉽게 얘기하면 한 4평 정도 되는 집이 하나가 한 100여 개가 붙어 있는 다닥. 그것도 2층으로. 그거를 누가 전세를 받습니다. 전세를 받아가지고 이들한테 월세를 줘요. 절대로 돈을 손해를 안 보는 이유가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왜? 이들한테는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이제 쪽방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원 목사님하고 같이 네. 연탄 나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좀 육체라도 고되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연탄 나는 봉사를 해볼래. 그래서 이제 호성 엄마하고 몇몇 분들을 모시고 연탄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연탄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저희는 조력자로 빠지고 세월호 가족이 네. 저희가 다 이게 돈도 모으고 네. 그거로 연탄을 사서 그 연탄을 나눔도 하고 그 저희는 이제 옆에서 이제 포터 역할을 하는 연탄의 뿌리의 역사가 또 도봉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으면서 아 세월호 가족이 이렇게 해서 돼가는구나라는 나는 예, 그래도 네네. 선생님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힘을 받고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 여태까지 모르셨다는 게 몰랐어요.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군요. 연탄봉사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럼 혹시 4.16 약속 지킴이 도봉 모임 말고 개인적으로 시민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것은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광장 예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겨울에 그 연로를 뗄 돈이 많이 모자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민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 민주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라고 해서 졸업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이제 그쪽에다가 넣으면 그쪽에 이제 경희대나 서울대나 이쪽은 돈이 좀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돈을 끌어다가 이쪽에 연료비를 대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저희 도봉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는 꽤 많은 일을 그동안 해왔죠. 그 한일병원에 노조 파업이 일어났던 것들, 그리고 제일 잘 아시겠지만 아마 아파트 경비원 그 이렇게 폭행 사건으로 맞아요. 해서 네네.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했고 아. 제일 확실하게 한 건 저희 이제 그 청동역 1번 출구에 오면 그 포장마차들이 쫙 정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분들 다 세금 내고 하시거든요. 그 정비 사업을 도봉구청이랑 같이 협상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이렇게 다 정비로 해서 이제는 떳떳하게 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도봉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관여하는 거는 다 관여를 하고 있죠. 대단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도봉이 잘 되는 선생님 덕분에 도봉의 발전이 무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많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그 와중에 이제 2014년 4월 16일 날 그게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그날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선생님은 저는 그 세 가지 약속의 그레이 존을 보다가 어느 한 분의 얘기가 나는 그때 정말 멍해진 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아직도 2014년 4월 16일 아침부터 끝날까지의 기억이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하고 있다. 하다못해 점심에 반찬 뭐 먹었고 뭐 제가 그래요. 2014년 4월 16일은 서울역에 제가 출장을 가려고 서울역에 갔다가 세월호가 참사되는 TV를 보면서부터 그 마지막 세월호가 정말로 거의 기울어져가는 거기 모습까지 그냥 앉아서 보고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학살이다라는 단어를 외쳤어요. 학살이다 저거. 당연히 출장 못 갔죠. 당연히 출장 못 가고 고객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내일 내려가겠다고 하고 그냥 터벅터벅 다시 그 서울역에서 그 만리제국에 넘어가면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회사로 가다가 새길로 빠져서 공덕시장에서 순댓국 하나 시켜놓고 소주를 한 4병을 먹은 거기서 그러면서 근데 하나도 안 취하고 그 4병 동안에 이제 뭘 그렇게 썼는지 이거는 학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밝혀져야 되지? 왜 오보가 떴다가 다 구해졌다? 왜 저러지? 하여튼 4월 14일은 그렇게 되면서 집에 가서 마누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게 2014년 4월 16일. 정말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의 세월호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4월 16일 그날 나는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그렇죠. 네네. 다 못 잊는데 네. 저 위에 사람들은 다 잊고 있다고 네, 생각이 안 난다고들 그러네요. 네, 네.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현석 선생님은 어떤 사람으로 또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시민 사회 활동의 계획은 그리고 도봉모여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구주기 때 마로니에 촛불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안개서 선생님을 네네. 가수부를 모셨거든요. 아. 가서 모셨는데 이 장반이 와서 노래는 안 하고 음. 자 도봉과 마로니에 촛불 누가 오래 가는지 봅시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네. 마로니에 촛불보다 1년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리고 그거를 올해 10주기에도 내가 또 다시 안개소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네. 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선언을 했죠. 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완성이 안 되면 도봉 촛불은 끝까지 존재할 거다. 마로니에 촛불도 선언해라.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차피 이제 이승에서 고할 때 잘 살았어 나한테. 그리고 우리 별이 된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아저씨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럼 또 계획이나 계획은 말씀하셨죠. 마로니의 촛불보다 1년 더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끝까지 할 때까지 당연하죠. 멈추지 않는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단원 FM 방송을 해보셨는데 소감이나 아직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이 단원 FM을 소개를 받고 네. 몇 개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우리 두 엄마께서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면 이 단원 FM 특히 이 코너 네. 이 코너를 다른 사람들이 좀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 이게 그냥 네. 유튜브에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만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거 듣다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단원 FM이 허락을 한다라면 그 녹음 파일을 네. 별도로 이렇게 좀 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페북으로도 좀 뿌린다든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다운 받아요? 가족협의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하여튼 그런 것들. 유튜브에도 예. 나와요. 유튜브는 당연히 나오고 확인했죠. 있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 단원 FM이 보이는 라디오 멋지게 짜자자자 단원 FM 음. 가난합니다. 안테나도 괜시니 세웠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 네. 그 옆에서 조금이나마 조력이 된다라면 아. 옆에서 같이 할 수 좋습니다. 있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종종 고맙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언제나 가족들 옆에서 이렇게 항상 해주는 현석쌤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안산까지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앞으로 우리 단원 FM이 영원히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현석쌤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노력 된 것 많이 같습니다. 네, 같이 제 노력해.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 단원 FM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들으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 힘을 내주십시오. 지금 21대 그 전에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좀 미운했던 것들,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제발 그걸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4.16 생명안전공원이 꼭 올해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특히 안산의 3명의 국회의원님들 꼭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석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회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서